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희선입니다. 코스피가 두바이월드 자회사의 대규모 손실, 그리고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등 대외 악재에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를 보이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대외 악재로 약세 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1610선을 위협받기도 했으나 이 IMF의 내년 경제 성장률 4.5% 전망에 기관의 매수세가 점차 늘어나면서 162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과 홍콩 증시도 1% 이상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대부분 약세인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872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개인도 799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프로그램 영향으로 1,71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93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6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 관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매수와 순매도폭 모두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971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프로그램 2,353억 원 매수하며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소형주는 하락하는 가운데 중형주가 상승합니다. 중형주 0.06% 소폭 오르고 있고요. 소형주는 0.08% 내립니다. 대형주는 0.17%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비가 1.5%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도 0.59% 따라 올라가고요. 통신업 0.28% 올라갑니다. 섬유유복과 음식료품 모두 따라서 0.19%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게요. 의료정밀이 1.85% 밀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종도 1.15% 내려갑니다. 증권업도 0.96% 내려가고요. 금융업 0.78% 밀립니다. 유통업도 0.79%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0.35% 밀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0.95% 상승하는데요. 올 4분기 단기 순이익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호평이 이어집니다. 2010년에도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서 자동차주의 상승 랠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신한지주 1.4%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도 0.43% 밀립니다. 현대모비스는 1.57%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 1%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1.59%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우리금융 모두 1.6%, 1.9% 나란히 밀리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 1.24% 오르고 있습니다.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예상을 깨고 12월 상반기에 보합을 기록하면서 관련 주식들의 주가 또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0.18%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이 1.11%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KT는 1.03% 오르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 삼성화재 모두 나란히 0.9%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NHN이 1.5% 상승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은행 0.69% 오르고 KTNG도 0.58%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상선물산, 현대건설 모두 1%대의 조정 나란히 받고 있고요. 기아차가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이 하락세입니다. 서울반도체 0.6% 밀리고 있는 가운데 메가스터디 3.1% 급락하고 있습니다. 인기 강세 이동으로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네요. 태용 1.4%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소디프 신소재 0.1% 소폭 오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0.23% 올라가고 있습니다. CJ 홈쇼핑도 0.85%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다움이 1%대 하락 보여줍니다. 태광, 성광밴드, GS홈쇼핑 모두 2%대 하락 보여집니다. GS홈쇼핑은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미팜 2.6%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투어가 0.1% 조정받고 있고요. 동국 SNC도 1.23%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4%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오세미테크도 0.22%, 유니신도 1.4% 오릅니다. 차바이오엔이 2.2%대 조정받고 있고요. 에이스디스텍과 SK컴즈 1%대 조정받습니다. 인터파크 3.45%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KH바텍 0.23%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포인트 하락한 1625를 기록하고요. 코스닥 지수는 0.69포인트 하락한 48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변성환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때는 1%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현재 이 과도한 우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두바이, 그리스 등 글로벌 신흥시장의 불안감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1%가량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개파락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외국인 선물 매수세 강화와 프로그램 매수 물량의 유입으로 낙폭을 축소하며 최근 강세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다시금 급반등하며 금값과 국제 유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상품주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특징주로는 대우조선 해양의 매각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 업종별로는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무선 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정책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애플 아이폰 인기로 와이브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산텔레콤, CNS 마이크로 등이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거듭했던 반도체 가격이 다시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의 약세로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저항권 돌파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약 후강을 예상하는 리포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용등급 하향도 악재가 되고 있고 또 내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전일 말씀드린 대로 풋옵션에서 시세가 나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라는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3일간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판단이고요.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부담감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오늘 아침 개파락으로 내일 만기일에 따른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베이시스의 호전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는 6,700억 수준으로 매수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감은 적다는 판단입니다. 옵션은 양방향 215물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양옵션 가격이 1.00이 생명선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외발 악재에 대한 의견으로 그리스 재정 문제도 문제를 될 수 있는데요. 이는 경고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구조조정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파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리스 정부가 신뢰할 만한 재정지출 계획안을 마련할 때까지 부채 상환 우려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투자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에 예정된 국채 발행으로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 개파락으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충분히 또 반등할 수 있는 종목과 업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업종들 짚어주시죠. 예, 기후 협약이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이 동조하고 있어 결과물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개발, 태양광, 풍력, 스마트 그리드 등의 종목군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LS 산전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인데요. 외국인과 투신권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과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금 하락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20일 이평과 60일 이평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반등이 나온다면 10만원 선까지 1차 목표치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손절가는 20일 이평선이 저항을 받아 밀릴 때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은 한국타이어와 LG 이노텍이었는데요. 한국타이어는 전일 말씀드린 대로 매수 단가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전고점 돌파를 기대하시고 LG 이노텍도 오늘 지수의 개파락으로 하락 출발하였지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변성환 과장이었습니다. 변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23%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1.07% 밀리고 있는 가운데 항생지수도 0.4% 내려갑니다. 홍콩 H지수도 0.79% 밀리고 있고요. 대만지수만이 소폭 상승합니다. 0.14% 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지수 3.89%로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요. 싱가포르 지수 0.03% 밀립니다. 호주지수도 0.75%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임태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하락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중국 증시도 약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미증시 하락을 배경으로 은행, 보험, 부동산주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학 하이테크 종목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의 하한을 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 이제 톰슨 로이터가 27명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의 1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입이 역시 내수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서 10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연율로 각각 13.8, 6.4%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금융위기로 중국의 무역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미증시 급락과 11일로 예정된 11월의 수출입 통계,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중요 지표를 앞두고 관망 모드가 이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약세 흐름 연출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폐막 등 재료 고갈감도 있어 11일까지 투자자들의 심리는 관망하려는 자세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3,300선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후 가격 부담과 은행주들의 자기자본 비율 상승이 악재가 되어 연장 흐름을 보여주는데 향후 3,300선의 확실한 안착을 보여준다면 견조한 흐름 재차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본토 증시는 12월 4일 3,300선을 돌파한 후로 어저께죠. 어제 3,300선을 하회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원인을 어디로 보고 계시는지요? 또 향후 중국 증시의 전망과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락의 주 요인은 최근 연일 상승에 따른 물량 부담과 3,300선의 저항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자본 비율 요구를 부합하기 위한 은행들의 증작 가능성이 제기되고 8개 기업이 차스닥 상장 승인을 받았고 IPO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급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마무리되면서 단기 모멘텀이 약화된 데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위한 자금 모집 우려가 남아있어 당분간 상승 탄력 둔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장도 살펴봐야겠죠. 일본 시장 어제는요, 이 엔화 강세 여파와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하며 오전장도 또한 급락하며 마감을 했는데 일본장 분위기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일본 니케이 오전장 1.2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일본 니케이 지수 두바이와 그리스바의 우려에다 기업 실적 우려로 미국 증시가 약세 마감한 것을 배경으로 그거 이제 내부적으로는 또한 이제 개장 전 발표된 이제 3, 4분기 일본 내 이제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향 수정된 것으로 이제 확인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며 1.23% 하락한 15.6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3분기 일본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예상한 4.8%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 2.8%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분기에 비해서는 0.3% 성장했습니다. 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전분기 대비 0.9%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설비 투자는 전분기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오전장에는 대내외 악재를 배경으로 증권, 상품, 석유, 석탄, 은행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몰리며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오후장에는 오전장이 이제 분위기를 이어받아 만선에 대한 이제 부담감으로 연주한 흐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만선을 이제 하향 돌파한다면 저가 매수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임태규 연구원과 함께 주요 아시아국 증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남성의 흡연율을 2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후년부터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건강정책 추진 방향으로 담배관리 및 규제 관련 법제를 모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공중이용시설의 모든 실내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외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특히 흡연의 위험과 피해를 경고하는 그림이나 사진이 담배곽에 부착되며 지방자치단체로 금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만 시행되는 등 세금 감면 제도가 대거 정비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기대했던 효과를 거뒀다며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나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초 발표대로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 제도나 세금 감면 제도를 대거 정비하면서 내년에 최대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내 증권사 등 주가 연계증권 ELS 수익을 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이 ELS 조기 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량 팔아 상환 조건을 무산시켜 수익률을 조작했는지를 조사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4건의 ELS 수익률 조작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1차 결론을 내리고 증권선물위원회 산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작 혐의로 결론 날 경우 해당 금융사들은 불공정 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의 고발 또는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은행이 11개월 만에 대우조선해양 재매각에 나섰습니다. 산업은행은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 등 20개 금융회사에 대우조선 매각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은은 내주 주말까지 국내외 투자은행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이달 내에 주관사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뒤 연초에 매각 일정과 매각 구조 등을 결정하고 상반기 중에 대우조선 매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3.44포인트 하락한 1624.3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88포인트 하락한 485.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짜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